자, 오늘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전산회계 1급 시험에 6문제 나오죠. 한 문제당 3점씩. 그러면 18점. 그래서 적어도 5개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3.5면은 15점 이상. 이렇게 고득점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일반 전표 입력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먼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기 전에 부가세 유형,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 두 가지가 있죠.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공급자, 판매자 입장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 부채죠, 부채. 부채가 나온다. 그래서 먼저 11번. 11번은 과세. 11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시험 문제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11번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마이너스 반품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래도 11번이죠. 그 다음에 12번 영세. 영세는 영세율 세금서 발급.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는 12번 영세, 13번 면세. 면세는 계산서 발급한 거예요.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럼 무조건 13번 면세. 그 다음에 14번이 어려워요. 14번 건별. 소매매출. 소매매출이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그래서 개인 소비자죠. 간이 영수증이나 또는 증빙 자체가 없다. 그랬을 때는 14번 건별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면은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야지 이게 공급가입과 부가세가 나눠져 입력이 되죠. 그래서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한 것이 여기 공급 대가 17번 카드가세, 그 다음에 22번 현금가세는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입력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번 수출은 직수출, 대행수출 이런 멘트가 나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없이 해외로 수출한 거죠.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없이 입력을 한다. 그래서 16번 수출. 17번 카드가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과세죠. 그래서 공급 대가로 입력하고 18번 카드 면세, 19번 카드 영세.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어요. 면세죠. 여기는 영세. 영세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17번 카드 가세.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2번 현금 과세. 현금 과세는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거죠.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22번 현금 과세. 23번은 현금 면세. 현금 영수증 발급. 면세죠, 면세. 24번 현금 영세. 현금 영수증 발급. 영세율이죠. 잘 안 나와요. 22번 현금 과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매입이죠. 매입은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고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입금이 나오죠. 부가세 대입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51번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51번.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은 54번이죠. 그 다음에 52번 영세.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 수치.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치. 아까 이야기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세금계산 수취했다. 그러면 52번. 53번 면세. 53번 면세는 계산서 수취. 무조건요. 계산서 받았어요? 무조건 면세.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어요. 부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53번. 계산서 받았으면 53번. 54번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될 때, 그래서 불공제 사유하고 만날 때는 54번 불공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접대비,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55번 수입. 수입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55번 수입한다. 57번 카드과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공급 대가로 입력. 58번 카드 면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면세죠, 면세. 59번 카형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영세율이죠. 그 다음에 61번 현금과세. 현금 영수증 수치.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62번 현금 면세. 현금 영수증 수치. 면세죠.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할 때 하단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얼른 참고 삼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어요. 기출문제는 전산회계 1급 113회, 113회, 112회, 그 다음에 111회 이런 순으로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문제 3번이죠. 18점. 6문제에 나온다. 입력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면은 일반적인 조교는 생략한다. 조교는 입력하지 말아요. 근데 타기정 대체 조교 8번 타기정 대체는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의 거래는 타기정 대체에서 조교 8번을 입력하시라.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처는 등록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세요. 여기는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제조 경비는 500번대, 그 다음에 판관비는 800번대. 이게 중요하죠. 500과 800을 바꿨으면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적절한 과목을 한다. 하단에 분기까지 처리하래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 그래서 여기 1번을 선택을 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읽고 여기에 이 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0일, 날짜는 여기다 8월 10일 적어주고, 산양산업으로부터, 거래처죠, 거래처. 거래처는 여기다. 영업부는 8을 쓰세요. 사용할 소모품을 사왔대요. 공고가액이 95만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앞에 있는 숫자가 공고가액이죠. 95만원. 그래서 95만원 여기다 줬고,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돈은 현금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이런 멘트가 나오죠. 전자세금에서 받고 매입세 공제되니까 유형은 51번 과세 이렇게 정리한다. 단 소모품은 자산처리. 그러니까 소모품 비용 처리하지 마라. 그냥 소모품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정리된 것을 입력을 해보면은 날짜는 8월 10일 이렇게 8월 10일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 유형은 51번 세금계산서 받았잖아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51번 해야 됩니다. 공고가액은 95만원 세액은 10% 자동으로 나와요. 얘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산양산업. 산양 이렇게 투자 맞추면 거래처가 나와서 선택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전자요. 여기 전자죠. 전자는 1번.
분계는 3번 아니면 4번이야. 그래서 카드인 경우는 4번, 나머지는 전부 다 3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사왔죠. 소모품 B가 아니라 자산처리는 자산처리. 그래서 소모품 하시고 금액은 95만원. 여기는 부가세 지급했죠. 그래서 부가세 대입금. 그래서 95,000원. 돈은 뭘로 줬어요? 돈은 현금. 현금이 95만 플러스 95,000원이니까 1045. 이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산 입력을 하시라. 바로 전산 입력은 좀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이 돼야지 그때 입력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입력 손으로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전산 입력하시고. 자, 다음은 문제 2번. 8월 22일 날 날짜는 8월 22일. 내국 신용장으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사왔네요. 3,400을 노띠 상사에서 매입. 거래처죠. 거래처. 아래의 영설전자성에서 발급받았다. 영설전자성에서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52번이죠. 52번. 여기다 이렇게 써요. 대금은 당사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금으로 지급했다. 엄으로 지급했대요. 엄. 그래서 원재료 사오고 엄을 지급했으니까 지급엄이죠. 지급엄. 거래처는 공급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파란색. 그래서 공급자 롯데 상사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착성일자가 여기죠. 착성일자. 공급가액 여기. 그 다음에 세액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합계 금액이 3,400인데 엄으로 지급했어요. 현금이냐 수표냐 엄이냐 애상이냐. 그래서 엄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지급엄이죠. 지급엄. 자,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보시죠. 0822 날짜는 082. 그 다음에 전평은 영세전자생에서 발급받았으니까 52번 영세죠. 공급가액은 3,400. 부가세는 0이고 거래처는 노띠를 치면은 거래처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전자요. 여기 전자죠. 전자는 1번. 전자가 아니면 0번이죠. 분계는 3번 하셔가지고. 차변에 뭘 사왔어요? 원재료가 얼마요? 원재료가 3,400 플러스. 그 다음에 부가세 대입금은 없죠.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자체가 없네.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어요? 돈은 지급엄이 3,400. 이건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문제 3번. 8월 25일 날 송광상사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 자, 영업부 직원 선물은 복류생비죠. 복류생비인데 영업부니까 800번대는 800번대. 복류생비고 800번대. 이렇게 여기에다가 쓰면서 입력을 하시라. 마른 멸치 세트. 멸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원 선물이죠. 그 다음에 영업부 거래처 선물. 거래처 선물이요? 얘는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영업부니까 800번대. 마른 멸치 선물을 구매했다.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차여 지급하고 아래의 전자계에서 발급받았다. 하나 거래로 작성할 거. 계산서 받았죠. 계산서 받으면은 무조건 53번 면세. 계산서는 무조건 53번 면세. 그래서 거래처는 송광수산. 그래서 마른 매치 세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전표 유형을 하시면은 날짜는 0825, 전표형은 53번 면세죠.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53번 면세. 공고가액은 80만원. 80만원. 세액은 없죠. 거래처는 송강수산. 송강이죠, 송강. 전자요? 전자 1번. 분계는 3번. 분계는 3번. 그래서 차변에 여기 개정 과목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 있어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또 하나는 뭐 있어요? 800번대 업무 추진비. 금액은 얼마 있어요? 여기는 50만원. 복리후생비는 50만원이고 업무 추진비는 30만원. 돈은 뭘로 줬어요?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80만원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 주의할 것이 여기 업무 추진비 있죠. 업무 추진비는 불공이라 했잖아요. 업무 추진비는 불공인데 불공의 전제 조건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상태에서 업무 추진비가 돼요.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것은 부가세를 지급했다는 거죠. 근데 공제가 안 되니까 54번 불공이에요. 면세는 불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면세는 부가세 자체를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제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불공제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서죠. 면세니까 이때는 무조건 53번 면세. 자, 문제 4번은 10월 16일 날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황동구. 이거 업무와 관련 없대요. 그럼 불공이죠, 불공. 대표이사 한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해전자, 거래처죠. 노트북을 한 대를 210만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공고가액이죠. 부가세 앞에 있는 숫자, 부가세 별도 앞에 있는 숫자가 공고가액. 예상이래요. 예상은 여기는 이 미지급이죠, 미지급. 아래 전자세금서를 발급받았다. 전자세금서 발급받으면 51번인데 51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그러면 54 불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54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제가 안 되더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더라. 그러면 54 불공이야. 자, 여기 또 전표를 입력을 해보면은 날짜를 쳐요. 1016. 날짜가 틀리면 빵점이에요. 전표는 54 불공. 공고가액은 210만원. 세액은 21만원. 여기 적혀져 있죠. 여기 공고가액 세액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거래처는 어디에요? 거래처는 상해. 그 다음에 전자요? 전자세금계산서 1번. 분계는 3번. 차변에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가져갔어요.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가져간 것을 우리는 가지금 건네. 가지금. 이때 거래처는 황동규.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금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불공제 되니까 210만원하고 합계금액 231만원. 이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은 예상이죠, 예상. 그래서 미지금. 미지금에서 2310.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가지금 거래처를 넣어줘야죠. 가지금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된다. 조심하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개인 소비자 김운에게 제품을 77만원 부가세 포함. 이건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 대가죠. 공급 대가. 큰데 부가세가 포함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공급 대가. 그래서 공급 대가를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대금은 김현우의 신한카드로 수취했대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예상매출금으로 이거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예상매출금 맞죠? 예상매출금. 자, 그래서 날짜를 잘 적고 11월 04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전표 입력 바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필기로 직접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표 입력에도 늦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써봐야 돼요. 써보고 난 다음에 전표 입력, 전산 입력하시라. 유형은 뭐 되겠어요? 유형은 카드로 판매했잖아요. 카드 매출. 그래서 17번 카드 가세. 17번 카드 가세. 카드 매출이잖아요. 공고가액은 77만원을 치면은 자동으로 70만원. 그 다음에 7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입력할 때는 77만원을 입력을 하셔야 된다. 카드 가세는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70만원, 7만원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잘못 쳤다. 그러면 잘못된 숫자가 나오면은 얼렁 70만원, 7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는 누구에게 팔았어요? 김은호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 없죠? 여기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전자 없어요. 분계는 카드 매출이에요. 그러면 4번. 카드 매출은 4번 하시라. 그래서 차변에 대변의 제품 매출이죠. 대변의 제품 매출이 얼마요? 7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부가세 수금은 7만원. 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돈은 모르겠어요. 돈은 예상매출금. 예상매출금이 거래처는 신한카드. 거래처는 신한카드래. 돈은 77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전산에 입력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입력할 수 있다. 다음은 문제 6번. 12월 4일날 제조부가 사용할 제조요? 500이죠 500. 5를 써요. 기계장차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비. 계정과목 수선비 맞죠? 하나카드로 결제. 카드로 결제돼요. 전표를 수취했다. 그래서 하나카드. 그래서 공고가액이 얼마? 부가세 얼마? 승인금액 88만원. 이걸 입력해줘. 공급 대가로 입력해. 공급 대가로. 거래처는 뚝딱수산. 뚝딱수산이죠. 이걸 확인해야 돼요. 뚝딱수산. 자, 이것도 전산에 입력을 하면은 날짜 12월 4일날 전표용은 카드로 결제를 했죠. 카드로 매입했어요. 카드 매입. 카드 매입은 57 카드 가세. 57 카드 가세. 공고가액은 88만원. 88만원을 쳐야지. 여기다가 88만원 입력해야지. 숫자가 80만원 그 다음에 8만원 이렇게 쪼개져 나와요. 그래서 88만원을 입력을 해야 된다. 거래처는 어디에요? 뚝딱수선. 전자 해당이 없죠. 분계는 4번. 그 다음에 차변의 수선비. 수선비인데 500번대요? 800번대요? 500번대. 그래서 수선비가 80만원. 80만원 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 매입세액이 되죠. 매입세액 공제가 되네요. 8만원. 돈은 뭐였어요? 돈은 비용을 예상했어요.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미지급이죠. 미지급. 그래서 미지급이 88만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된다. 이때 미지급의 거래처는 어디겠어요? 미지급은 하나카드죠. 뚝딱이 아니라 하나카드에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답이 여기 밑에 있으니까 해답을 참조를 하시라. 그 다음에 112에 문제 1번 9월 2일날
9월 2일날 신도전기에 신도기전에서 제품을 판매. 그러면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전자선에서 발급했다. 11번이죠. 이렇게 쓰면서 해야 돼요. 전자선에서 발급했다. 무조건 11번이요. 대금 중 엄은 신도기전에 발행한 것이다. 신도기준이 발행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발행했던 것을 지금 돈을 다시 회수를 했네. 그럼 뭐겠어요? 내가 신도기전인데 내가 발행했던 것을 다시 회수. 그러면은 여기 신도기전, 신도기전에 발행했던 거. 자, 우리는 유미기계고 신도기전이 발행한 거 받았대요. 그럼 바드럼이죠, 바드럼. 그래서 바드럼 하시고, 그래서 전산 입력 날짜는 9월 2일. 전비용은 세금계산서 발급했잖아요. 그럼 11번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11번. 공고가액은 여기 품목은 제품, 수량은 2개, 단가는 500만원. 그래서 공고가액은 1000만원. 세액은 100만원. 이 품목이나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아예 해답에도 안 나왔어요. 아예 해답에도 안 났기 때문에 채점 대상이 아니다. 뭐만 맞으면 돼요? 공고가액이 1000만원 맞으면 돼요. 세액이 100만원 맞으면 되죠. 거래처는 세액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거래처는 신도 치면 되고, 전자요? 전자. 분계는 3번. 차변에 대변을 먼저 할 거예요.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이 얼마겠어요? 제품 매출이 여기에서는 1000만원이죠. 10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부가세로 받은 돈이 100만원. 부가세 100만원 받았어요. 자동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돈은 뭐겠어요? 바드럼. 신도기전한테 바드럼이 얼마겠어요? 어미 800이네. 어미 800. 100 플러스. 나머지는 예상이다. 여기 예상은 뭐겠어요? 예상 매출금이죠. 제품 매출하고 예상 매출금. 예상 매출금 3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2번. 9월 10일 날 제조부서의 생산직. 생산직이요? 그러면 500번대네. 제공할 작업볼. 직원에게 뭘 주잖아요. 그럼 복류생비. 500번대 복류생비. 인천상해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매입이니까 57이죠. 57. 회사는 작업복 구입 전액 비용 처리했다. 복류생비 하라는 거죠. 복류생비. 자, 그래서 우리 카드고, 여긴 카드는 우리 카드고, 그 다음에 금액은 49만 5천원. 49만 5천원이죠.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표 입력을 하면은, 날짜는 9월 12일. 날짜가 틀리면 빵점이에요. 날짜를 잘 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형은 카드가세. 유형은 카드가세죠. 57 카드가세. 공고가액은 49만 5천원. 49만 5천원 치면은 자동으로 45만원. 그 다음에 4만 5천원. 이렇게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49만 5천원을 쳐야 돼요. 거래처는 어디겠어요? 거래처는 인천상해죠. 인천상해. 인천을 쳐야 돼요. 여기서 거래처를 우리 카드 하면 안 돼요. 인천상해. 우리 카드는 결제 수단이지 작업복을 사온 적이 없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카드사가 작업복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처는 인천상해. 전자요? 해당 없죠. 분계는 4번. 카드는 4번. 그래서 차변의 복류생비 500번대죠. 복리후생비가 얼마요? 45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를 지급했어요. 부가세 대금. 부가세 대금이 45,000원. 돈은 카드로 긁었으니까 비용을 카드로
그러면 미지금이죠. 미지금. 미지금이 거래처는 우리카드. 그래서 결제대금은 49만 5천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자, 2번 됐고 3번. 3번은 10월 5일날 미국의 PY 빈사 제품 100개 1개당 판매후 1000달러. 달러 나오네. 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전해야 되죠. 그래서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여기 기준 환율이 1000원이래요. 그럼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은 여기 공급가격이다는 얼마겠어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선적일은 10월 5일, 기준 환율이 1000원. 수출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한다. 생략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는 전표 유형이 뭐겠어요? 지금 미국의 제품을 직접 수출했죠. 여기 직접 수출. 여기다가 그거 넣고 줄을 그어 넣고 직접 수출은 16번 수출. 16번 수출해줘. 자, 그래서 전산에 입력하면은 날짜는 10월 5일날, 유형은 16번 수출. 공고가액은 이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그럼 100만원이죠. 근데 한 개당 100만원이야. 한 개당 100만원인데 100개를 팔았대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당 1000달러 곱하기 환율이 1000원 곱하기 100개. 그러면 얼마 나오세요? 그러면 1억이 나온다. 세금 빵이죠. 거래처는 어디요? PY 빈사. 그래서 PY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요? 전자 없죠. 해당 없고, 분계는 3번 혼합. 분계는 3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세율 구분이 나와요. 영세율 구분.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그래서 영세율 구분이 나오면은, 영세율은 구분이 나온다. 영세율은 구분이 나오면은 얘는 직접 수준 1번. 아니면 대개 내국신용장 구매하기엔서 여기 나오면 3번이죠. 그래서 여기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죠. 돈을. 여기는 제품 매출. 제품 매출이 얼마겠어요? 1억. 제품 매출이 1억이고 돈은 바로 보통예금 받았대요. 보통예금이 1억.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문제 4번은 10월 20일 날 영업부 나오네요. 그럼 8번 800번 때 직무 역량 강화는 도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책을 사줘. 책은 뭐겠어요? 책은 도서 인쇄비죠. 연권선저 현금, 거래처는 연권. 현금 구매했대요. 대금은 현금. 전자계산서 발급받았다. 계산서 받았어요? 무조건 53번 했죠. 그래서 거래처는 연권. 그 다음에 공고가액은 137만 5천원. 현금이죠. 현금. 자, 이것도 입력을 하시면은 날짜를 먼저 쓰시고 10월 20일 날. 전표용은 계산서 받았어요? 무조건 53번. 계산서 받으면 무조건 53번 면세. 공고가액은 137만 5천원. 세액은 없죠. 면세니까 세액은 없어요. 거래처는 연간. 전자요? 전자죠. 분계는 3번. 그래서 차변에 도서 인쇄비. 차변에 도서 800번대죠. 800번대. 도서 인쇄비가 1375 플러스
돈은 뭘로 했어요? 돈은 현금. 현금이 1375.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문제 5번 11월 2일 날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880 부가세 포함이니까 대가죠. 공급 대가.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 발급했대요. 판매 대금은 보통 예금.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날짜는 11월 2일. 전표용은 현금 영수증 발급했어요.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 현금 과세. 여기는 22번 현금 과세죠. 그래서 여기 잘 모르겠다. 그럼 하단에 나와요. 하단에 나오면은 그것을 보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여기도 880을 입력을 하면은 현금 과세는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럼 여기 800만원, 그 다음에 세액이 8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동으로 분리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입력을 880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온다. 거래처는 개인 소비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네요. 그럼 입력을 못하는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 전자요? 전자 아니죠. 해당 없어요. 해당 없고. 분계는 3번. 돈은 보통 예금 받았대요. 돈은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하고 금액은 얼마겠어요? 880.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이니까 880. 제품 매출이 800이죠. 800. 나머지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80만원.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니까 차변이 현금이 아니냐? 그 아니에요. 보통 예금도 돈이잖아요. 현금도 돈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12월 19일 날 매출 거래처에 보낼 연말 선물. 여기에는 매출이죠. 매출이니까 800번대. 800번. 그렇죠. 거래처 선물이요. 그러면 기업의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홍성 백화점에서 생활용품 세트를 구입. 아래 전자세를 발급받았다. 전자세에서 발급받았어요. 세금 계산서 받았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그러면 54불공 하시라고. 54불공. 그 다음에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은 전표 유형은 여기는 분계 유형은 4번 카드로 해야 되겠죠. 카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여기 홍성백화점 공고가에 세액이 나오고 대금은 카드로 이게 예상이죠. 그래서 날짜를 적으시면은 날짜는 언제겠어요? 12월 19일 전폐용은 54불공 세금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공제가 안 된대. 그러면 54불공. 공고가액은 얼마겠어요? 공고가액은 여기에서 50만원 50만원이죠. 50만원 플러스 세액은 5만원 50만원 5만원. 거래처는 홍성 백화점. 전자요? 전자 1번. 분계는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4번 해야죠. 카드는 4번. 그 다음에 여기는 차변에 뭐겠어요? 차변에 기업의 업무 추진비 하죠. 업무 추진비고 이때 500이요 800이요.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 떼야 됩니다. 800번 떼. 금액은 공제가 안 돼. 공제가 안 되니까 55만원. 대변에 돈을 뭘로 주세요?
돈은 미지급.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미지급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었다. 그래서 55만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국민카드니까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57번 하면 안 되냐? 그러면 틀려버리죠. 카드하고 세금계산서 동시에 발급했잖아요. 카드하고 세금계산서 동시에 발급할 때는 항상 세금계산서 우선이에요. 신용카드는 신화예요. 신화. 세금계산서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더 세죠. 세금계산서 우선이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았고 그 다음에 접대비 성격이니까 오사 불공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111회 7월 6일날 아이닉스의 제품 판매,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다음과 같이 전자선서 발급 11번이죠. 11번.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예상이죠. 그러면 예상 매출은 예상 매출은.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답을 적어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애연상사가 당사요. 우리 회사가 아이닉스에게 제품을 판매했어요. 작성일자, 공급가액, 그 다음에 예상이죠. 그래서 날짜를 적어보면은 0706. 유형은 11번 과세. 세금서 발급했잖아요. 세금서 발급하면 무조건 11번 과세하시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2300. 세액은 230. 거래처는 아이닉스. 전자요? 전자죠. 전자세금서 발급. 분계는 3번. 대변의 제품 매출. 제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은 2300.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수. 이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지만은 연습을 해보시라. 돈은 뭘로 했어요? 예상 매출금. 전액 예상 매출금. 예상 매출금이 2530.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문제 2번. 8월 10날에 원재료 매입 거래처. 자, 원재료 거래처요. 원재료 거래처니까 500번대죠. 500번대. 접대 목적으로, 그러면 업무 추진비죠. 업무 추진비. 당사의 제품, 원가가 30만원짜리.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현물 접대비. 이거 사업상 증여라죠. 사업상 증여. 얘를 사업상 증여. 얘는 사업상 증여랍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시가는 50만원. 자, 그래서 여기 사전에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이렇게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증빙이 없죠. 무증빙이요. 무증빙인데 무증빙이니까 14번 건별하시고 공급가액은 시가로 한다. 공급가액은 시가로 한다. 그 다음에 원재료 감소. 그 다음에 제품이 감소했죠. 제품 감소는 대변. 그 다음에 원가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저격 8번 한다. 타개정 대책.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업상 증여. 거래처에 제품을 선물 줬다. 이건 사업상 증여. 증빙이 없어요. 그래서 14번 건별. 그 다음에 공급가액을 시가로 해야 된다. 제품 감소고 제품을 감소할 때는 대변. 그 다음에 원가로 감소한다. 적용은 8번. 타기정 대처리. 날짜를 적어보시면은 0810. 전비용은 14번 건별해야 돼요. 무증빙이니까. 공급가액은 55만원. 55만원을 치면은 50만원. 5만원 나오죠? 50만원, 5만원. 시가로 해야 돼요. 시가로. 그래서 55만원 치면은 공급가액을 55만원 치면은 50만원, 5만원 나온다. 잘못 쳤어요? 그러면 얼른 50만원, 5만원.
시가가 공고가액이에요. 거래처는 있어요? 거래처는 없음. 여기는 해당무. 전자요? 여기도 해당무죠. 분계는 3번 혼합하셔가지고, 자 여기 제품을 줘버렸어요. 대변의 제품을 줬는데 조교 8번이 하죠. 조교 8번 타기정 대처하시고, 제품이 감소할 때는 내가 장부에서 제품을 감소할 때는 원가로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30만원. 제품을 감소할 때는 3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예수금을 부담해요. 부가세는 여기 5만원이죠. 5만원. 5만원. 그러면 기업의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는 여기는 원재료 매입 거래처니까 500번대죠. 500번대. 그러면 35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는 35만원. 이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별표해 놓고 반복해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되고, 문제 3번 9월 16일 날 88 물산에 제품을 900만원 부가세 별도로 공고가액이죠. 공고가액. 공고가액이다. 판매하고 전자생에서 발급 11번이죠. 대금은 88 물산이 발행한 당좌 수표. 거래처죠.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에요. 현금.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은 날짜는 0916. 전표용은 11번 과세. 공고가액은 여기는 900이죠. 900. 900. 공고가액은 900. 세액은 90만원. 세액은 90만원. 거래처는 88. 전자요? 여기는 전자생에서 발급 1번이죠. 분계는 3번. 그래서 여기는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이 9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를 받았죠. 부가세 받은 게 90만원. 돈은 뭘로 받았어요? 현금. 현금이 990이 되겠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4번은 9월 26일 날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을 사왔대요. 간판은 계정값이 뭐겠어요? 간판은 비품 하시면 돼요. 비품. 잘나가 광고에서 주문 제작을 했다. 대금은 550. 부가세 포함이죠. 이거 공급대가예요. 공급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전자생에서 발급받았다. 그래서 전자생 발급받았어요? 그러면 51번이죠. 51번. 비품으로 처리할 거. 비품으로요. 그래서 날짜를 입력. 여기는 0916. 전표용은 51번 과세죠. 공고가액은 500. 여기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550 이렇게 써집서는 여기다 550 치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550 나누기 1.1. 공급대가를 공고가액으로 이렇게 바꿀 때는 공급대가 나누기 뭐라 했어요? 공급대가 나누기 1.1. 그러면 공고가액이 나오더라. 그래서 공고가액이 500, 세액이 50만원. 거래처는 잘나가죠. 잘나가 광고. 전자요? 전자. 분계는 3번 혼합하시고, 차변에 비품 사왔어요. 비품이 얼마요? 비품이 500. 부가세 대입금이 50만원. 돈은 뭘로? 돈은 보통예금. 보통예금이 550. 알겠죠? 10월 15일 날
메타 가구에서 원재료 사왔대요. 50개, 단가는 5만원, 부가세 별도. 매입하고 아래의 전자세를 발급받았다. 아, 전자세 받았어요? 그럼 51번이죠. 51번.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51번. 대금 중 100만원은 은성 가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 은성 가구 발행 약속은 배서 양도고.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오죠. 꼭 이게 한 문제 나와요. 그럼 이게 받으름을 줬다. 이게 받으름. 은성으로부터 받았던 거르쳐도 하죠. 은성. 그래서 받으름을 줘버렸다. 배서 양도했다. 이게 줘버렸다는 거죠. 잔액은 뭐겠어요? 원재료 사오고 잔액은 한 달 뒤에 지급하랬다. 그러면 예상매입금이죠. 예상매입금.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보니까 전자세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음이고 예상이네. 날짜를 적어주시면 날짜는 10월 15일 날. 전비용은 전자세금에서 받았죠. 전자세금에서 받았으면 51번. 원재료 사오고 전자세금에서 받았으니까 51번. 공급가액은 그래서 이게 250 나오죠. 250. 이것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대충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은 250. 해답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액은 25만원. 거래처는 어디겠어요? 거래처는 메타 가구. 전자요? 전자죠. 일반. 분계는 3번 혼합. 그래서 무엇을 사오세요? 원재료. 원재료를 얼마? 원재료를 250. 원재료를 250 사오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입금 지급했겠죠. 부가세 대입금이 25만원. 돈은 뭘로 줬어요? 돈은 받으럼. 내가 가지고 있던 받으럼을 배서 양도했다. 근데 받으럼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은성전자, 은성가구. 받으럼부터 받은 것이 100만원.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예상매입금. 예상매입금이 175만원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문제 6번 12월 20날 대표이사 한태양은 본인 자녀 대학교 입학 축하 선물로 니캉전자에서 거래처죠. 디지털 카메라를 380 부가세 별도 여기가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 구매하면서 당사 명의로 전자센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계산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무관 지출이죠. 그러면 오사불공이에요. 오사불공. 세금 계산서 받고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그러면 오사불공. 대금은 보통예금. 대표이사 한태양은 가직금 처리할 거. 자, 이것은 날짜를 12월 20. 전비용은 오사불공. 공급가액은 380. 세액은 38만원.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거래처는 니캉이죠. 니캉. 전자요? 전자. 분계는 3번 하셔가지고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가져간 돈. 이것은 뭐겠어요? 가직금. 가직금이고 거래처를 넣어줘야 돼요. 한태양. 금액은 얼마겠어요? 418만원. 이것도 자동으로 나오니까. 돈은 뭘로 줬어요? 돈은 보통예금. 해가지고 보통예금이 얼마? 418만원. 이와 같이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매입매출 전폐입력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